사람이 먹는 게 쌀이고 식량이라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갈등 구조상이나 전쟁 상황이라는 것과 연결되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이제 AI와 로봇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남북은 이제 생존의 문제로 직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AI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일단 북한은 언제부터 AI를 연구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근데 북한이 생각보다 빨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해킹 진짜 잘하잖아요. 그만큼 뛰어난 인재들을 이 AI 쪽으로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00년대 중반 한 2005, 6년 정도 봅니다. 전 그보다 조금 더 빨리 90년대부터 했지 않았을까.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알고리즘과 개념 기술은 나온 지가 이제 이미 한 5, 60년이 됐거든요. 그렇죠. 실제 컴퓨팅 파워나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주변 환경이 이루어진 게 최근이어서 30년 전 맞습니다. 네. 1990년대 예.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다 굉장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경제력이 들어가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인재들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천재들을,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훈련해서 수학 천재들을 모아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구를 하고, 전 세계에서 이제 코딩 대회를 하게 되면 김일성 종합대학 친구들이 구글을 이긴다던가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199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GPT-4를 사용하는 그림이 지금 미디어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도 이미 인재들에게 챗GPT를 사용하게 하고 독자적인 AI 시스템을 아마 중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보급률의 차이일 뿐이지 남북한 모두 AI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된 소수예요. 다만 이것이 이제 그 긍정적 요소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확산하는 과정이라면 문제가 아닌데, 그 우리가 이제 갈등 구조상이나 전쟁 상황이라는 것과 연결되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마 북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서 중국의 딥시크와 오픈 AI를 비교를 해보면 시진핑이라고 하는 주석의 이름을 넣어보면 딥시크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지만 오픈 AI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만약에 나름의 은별 이상으로 AI를 구축한다면 어찌 보면 바운더리를 칠 수 있는 선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게끔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체적으로 그 북한 AI를 사용하면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하게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데이터, 사람이 먹는 게 쌀이고 식량이라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살고 있거든요. 결국 좋은 데이터를 먹었으면 우수한 AI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지금 편식을 했으면 굉장히 편향된 AI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은별이나 뭐 딥시크 같은 친구들이 전 세계가 쓰기는 어려운 하나의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사실 데이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데이터 구축 차이가 상당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랜 시간 구축해 놓은 것들을 이미 전산화하고 인공지능 레이블링을 이미 다 해놨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최근 한 5년, 6년 동안 수천억을 들여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블링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나무로 된 탁자다라고 이제 인공지능이 먹을 수 있게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 과거에 한반도에 태풍이 지나갈 때를 주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왜 집중을 했냐면 남쪽에도 피해를 주고 북쪽에도 피해를 주면서 나중에 가면서 소멸을 했는데요. 저희는 나름 인공지능 모델로 태풍의 피해를 예측하려고 했는데 북한엔 데이터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도 이제 뭔가 북한의 피해는 어떻게 된가 저희도 궁금하기 때문에 북한의 피해를 알기 위해서 남쪽에서 학습한 자료들을 가지고 북한으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만 사실 그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때도 인공지능을
통한 협력 이게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가 지금 계속 발전하면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에 AI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예전에는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경제라던가 광물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도구적인 방식으로 고민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AI와 로봇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남북은 이제 생존의 문제로 직면하게 될 거다. 왜냐면 속도가 너무 달라졌어요. 냉전 시대, 탈냉전 시대의 속도와 AI와 로봇이 들어온 다음에 국가 경쟁력 혹은 국가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달라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그러니까 남쪽이 갖고 있는 것과 북쪽이 갖고 있는 것을 합쳤을 때 우리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데이터라던가 자본이라던가 아니면 기술력들을 축적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늦춰지지 않게 속도를 막 내는 거고요. 네. 북한에 있는 자원들, AI와 로봇의 시대가 오면서 자원이 훨씬 더 귀해졌거든요.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한 도시의 40%의 에너지를 먹는다던가 네. 우리도 이제 로봇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광물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러면 남북 간의 시너지 효과는 여기서 날 거다. AI와 로봇의 시대 네. 우리는 한반도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게 저도 진짜 공감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기술력과 여러 가지 그 능력의 가장 최적의 그 어떤 공동체 구성은 한 8천만 그런 어떤 인적 자원의 공간 속에서 내수 그 순환 경제가 가능하고 또 외부로 확산하고 자체 생산이 될 수 있는. 근데 이게 지금 남북한이 합치면 딱 그 범위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 AI가 이 한반도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 수 있는 키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촉매제가 딱 되겠죠. 이게 이 AI가 한반도에 과연 기회일지 위기일지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새로운 문을 여는 건 확실해요. 이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GPT에게. 대단하시네요. 우리 언제쯤 통일될 거라니? 아,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훌륭한 그 진행자죠. 그거에 대한 답은 직접 물어보시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 K가 붙는 문화를 만든 거는 K-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게 좀 음악이 좀 복잡 다단하면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K-팝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류 느낌을 들은 게 대만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래서